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곳은 오래된 여러분, 옛날 옛적에 문경세제를 넘나들던 한 풍물장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풍물장수의 성이 오시라 하여 사람들은 그를 오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이 오서방이 어느 날 문경세제를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짚으며 비탈진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어깨는 떡 벌어지고 팔뚝은 굵직하여 장사치의 모습이 완연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구릿빛이었고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을 바라보는 듯했죠. 오서방은 걸으면서 바지춤을 슬쩍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며 이름을 떨친 그의 특제 방망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날 반겨줄까? 한참을 올라 문경세제 정상에 이르자 그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산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겨 고개 넘어 첫 주막을 향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몇몇 나그네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그러곤 주모에게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주모, 이 근방에 혼자 사는 여인네 집이 있습니까? 제가 파는 물건 중에 여인네들이 쓰는 것이 많아서 말입니다. 주모는 잠시 오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마을 동쪽 끝 장독대 많은 기와집에 과부가 하나 산다네. 남편이 관노역 가서 죽은 지 3년이 넘었을 거야. 마음씨 좋은 분이니 물건 팔러 가봄직하지. 오서방은 술값을 치르고 나오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모가 알려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동쪽 끝 다른 집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장독대가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꽃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는 과부 정숙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얼굴은 곱상하고 피부는 백옥같이 하얀 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정숙은 마루에 앉아 해질녘 바람을 맞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마을 외곽에 집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죠. 특히 저녁이면 더 심했습니다. 아이고, 또 긴긴 밤이 오는구나.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홀로 지내는 밤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던 것이죠. 정숙은 18배 시집을 왔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남편의 따스한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아름다운 얼굴에 키도 크고 마음씨도 좋았죠. 정숙은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관노역에 뽑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에게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죠. 남편의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지. 정숙은 빗질을 하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결혼 생활, 특히 밤이면 남편의 그 손길이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스함, 그 떨림, 그 기억들이 종종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왔죠. 그녀는 다시 시집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지 않았고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은 있었으니까요. 그저 외로움만 견디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해가 완전히 저물자 오서방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쪽 끝집 과부? 얼굴도 곱고 몸매도 좋지. 근데 워낙 조신해서 남자는 얼씬도 못한다더라. 다른 이가 맞받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산 지 3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여자도 사람인데. 오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그는 정숙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이 고요할 때 정숙의 집 대문 앞에 오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실례합니다. 집주인 계십니까? 정숙은 잠에서 깨어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안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서방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풍물 장수입니다. 오늘 산을 넘다 길이 너무 어두워져 묵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대문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여인 혼자 사는 집입니다. 남정네는 안 받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시면 주막이 있으니 그곳에서 묵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남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주막은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하여.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산적들이 걱정됩니다. 그냥 집만이라도 안쪽에 두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마당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과부집에 남자가 들어오면 좋지 않게 볼 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많은 그녀였기에 이 추운 밤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과부집에 남정네를 드리면 오서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물건만 안전하게 두고 싶을 뿐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귀한 것들이라.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바깥에 헛간에 짐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십시오. 하지만 안채로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대문을 열어 오서방을 들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을 보니 험상궂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인상이었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 오서방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이끌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 정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악기 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지만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바깥의 헛간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이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악기 소리는 점점 더 감미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신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산 혼마루라는 악기입니다. 갑자기 헛간 문이 열리며 오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숙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혼마루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정숙은 호기심의 헛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을까요? 오서방은 웃으며 작은 악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 상자였는데 위에는 여러 개의 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헛간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 쓰던 그녀였지만 이 깊은 밤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잠시 구경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오서방은 정숙이 들어오자 재빨리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향입니다. 밤에 피우면 좋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향주머니를 꺼내 정숙에게 맡게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교토에서 만든 비녀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지요. 오서방은 계속해서 자수손수건, 손마사지고 작은 방울 등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감미로워졌습니다. 이 작은 방울은 몸에 달면 기운이 솟는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그의 말끝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두운 헛간 아니라 다행히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여러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오서방이 보여주는 물건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보여주셨으니 뭐라도 하나 사야겠네요. 장사치 오셨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야 있나요? 정숙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오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 딱 맞는 물건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숙이 바닥에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하는 사이 오서방은 슬그머니 그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작은 악기를 손에 들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기도 있군요.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을 때 오서방은 이미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뒷목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숙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이건 정숙의 뒷목에 닿은 것은 묵직하고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둥근 방망이였습니다. 오서방은 그것을 부드럽게 정숙의 목덜미를 따라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습니다. 이게 감각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만들었지요.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감촉은 이상하게도 기분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만져지지 않았던 그녀의 몸은 그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서방은 질문에 대답 대신 보따리에서 작은 향로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향을 피워 헛간 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웠습니다. 이건 미향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감각을 깨우는 향이지요. 향의 달콤하면서도 묘한 냄새가 정숙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곧 그녀의 온몸에 이상한 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오서방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정숙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저항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자 어느새 정숙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피로와 향의 효과 때문인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늦게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안방 자신의 침구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순간 당황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난 분명 헛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방에 누워있지? 설마. 정숙은 황급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도리를 확인했습니다. 옷은 그대로였고 어떤 아픔이나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쩐지 실망감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의문에 사로잡힌 채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오서방이 이미 보따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향냄새에 취해 잠이 드셔서 바깥에 그대로 두기 민망하여 안채로 모셔다 드렸을 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오서방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떠돌이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지요. 정숙은 아쉬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젯밤 그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서방은 정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은혜를 갚아야지요. 마당에 장작이 떨어진 것 같은데 패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우통을 벗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얼굴을 돌렸지만 곁눈으로 그의 몸을 훔쳐보았습니다. 오서방은 마치 머슴처럼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근육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부엌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그를 지켜보았죠.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과부 신세인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오서방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그의 바지춤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불룩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던 그 방망이였죠. 정숙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방망이의 감촉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그곳으로 눈이 갔습니다. 오서방은 정숙의 시선을 눈치챈 듯 했지만 모른 척 계속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오서방이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손을 부여잡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나무에서 가시가 박혔습니다. 혼자서는 빼기 어려우니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숙은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서방의 손을 보니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가느다란 나무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늘로 가시를 빼드릴게요. 정숙은 오서방을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남자를 안채에 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정숙은 바늘과 약을 꺼냈습니다. 오서방은 방 가운데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고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오서방의 손을 잡고 가시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오서방의 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시를 빼려고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자의 진한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작을 패며 흘린 땀 냄새와 섞인 오서방 특유의 냄새는 정숙의 몸을 이상하게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서방은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정숙은 가시를 뺐고 붉어진 부분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오서방은 손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저도 마님께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보니 마님은 어깨가 많이 뭉쳐 계시던데. 정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혈자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드리지요. 그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서방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쪽은 보지 마십시오. 오서방은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그녀를 이불로 이끌었습니다. 정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왔고 오서방은 입술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서방의 손이 결국 정숙의 숨겨진 그곳으로 향해 들어가자 정숙은 외마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일깨워졌습니다. 몇 번의 교묘한 손길 뒤에 마침내 오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 같군요. 그러더니 묵직하고 뻑뻑한 무언가가 아래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곧 정숙의 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마 후 정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그녀는 오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둥근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손에 든 건 뭡니까?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그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도구입니다. 혼마루 나무지요. 일본에서 특별히 구해온 것입니다. 정숙은 호기심에 그 나무 막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였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컸습니다. 그럼 아까는? 오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바지를 살짝 내렸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새끼손가락 반마디도 안 되는 작디작은 그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서방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들게 되었지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팔러 다니는 거군요.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운 여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나, 그 방망이는 참 좋더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서방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한 벌만으론 안 되겠소. 정숙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서방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벌을 원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벌이요. 크기가 다른 것으로.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장마철엔 습기 찬이 2벌이면 딱 맞겠습니다. 정숙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나무는 습기를 머금으면 변형될 수 있으니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였죠. 언제쯤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서방은 헛간으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따리에서 특별한 나무들을 꺼내 크기와 모양을 가늠했습니다. 먼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나무의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정숙은 안채에서 집안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자꾸 헛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슬그머니 헛간 근처로 다가가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서방은 완전히 집중한 표정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듬은 후에 특별한 기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숙은 감탄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오서방은 완성된 방망이 3개를 들고 정숙에게 찾아왔습니다. 크기와 굵기가 각각 다른 3개의 방망이였습니다. 모두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조각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마님께 드립니다. 오서방은 방망이들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정숙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제맛입니다. 그는 정숙에게 방망이의 사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좋은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행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담궜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온기를 머금어 더 자연스러운 감촉을 느끼실 수 있지요. 겨울철에는 특히 이 방법이 좋습니다. 오서방은 작은 그릇에 물을 데워 방망이를 넣는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물에 담근 방망이가 점점 온기를 머금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낯부끄러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습이 끝나고 둘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또 혼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도 이 여인에게 정이 들었지만 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제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오서방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6살 때 외국 상인에게 양자로 보냈지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고 아내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이 마을에 왔을 때 그들은 조선의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 일본으로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내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오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며 돈을 모으는 거군요.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돈이 모이면 외국으로 갈 겁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이른 아침, 오서방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보따리는 어제보다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오서방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이거라도. 오서방은 감사의 마음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디 아드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숙은 대문 앞에 서서 그가 마을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떠난 오서방은 한적한 길가에 잠시 쉬어갔습니다. 그는 보따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천을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그 안에는 어린 아이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점이 있는 5살 남짓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내 아들, 오랑아. 내가 있는 곳을 꼭 찾으마. 오서방은 그림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보내던 그날의 기억은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초상화를 다시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넣은 오서방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부산을 향했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길목인 그곳으로 가면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길을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6년 전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었고 어떤 이들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오서방의 아내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외선이 정박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 오서방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그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단다. 아버지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아들을 일본 상인에게 넘기며 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지만 오서방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서방은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결국 비통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서방에게 남은 것은 아들을 찾으러 가겠다는 맹세뿐이었습니다. 오서방은 밤마다 보따리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책은 운우지정이라는 비밀 성술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이 책에는 남녀의 정에 관한 다양한 기법과 도구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밥줄이자 아들을 찾을 돈줄이지. 그는 이 책을 통해 특별한 방망이를 만드는 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로운 여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죠. 오서방은 밤마다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방망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익혔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면 부끄러워할까? 때로는 자신의 직업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고을을 거쳐 마산에 도착한 오서방은 항구 근처 주막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뱃사람이 말했습니다. 외국 상인 나고야라는 자가 조선 아이들을 데려간다 하오. 그 자는 간혹 부산에 온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소. 오서방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고야라는 이름, 그는 분명 아들을 데려간 상인의 이름이 나고야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자는 언제쯤 부산에 오지요? 뱃사람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2-3번은 온다고 하오. 봄과 가을에 주로 온다고 들었소. 오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 가을까지 부산에 머물며 나고야를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오서방은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고야는 이미 몇 달 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외국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부산에 머물며 오서방은 외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밀수꾼들과 접촉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밀수꾼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외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밀수꾼이 말한 액수는 오서방이 가진 돈의 2배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시오. 돈을 더 모아오겠소. 오서방은 부산 근처에서 박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과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비싼 값에 방망이를 팔았고 안 하던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침내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약속한 날 오서방은 밀수꾼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밀수꾼은 그를 작은 어선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는 험했고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는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고 외국 해적의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서방은 무사히 일본 규슈 남부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왜고? 오서방은 처음 밟는 일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의 초상화가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규슈에서 교토 그리고 나중에는 에도까지 오서방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는 조선인 노예상인의 흔적을 따라 여러 도시를 전전했습니다. 교토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고야가 이미 에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도에서는 더 큰 장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져 오서방은 길에서 방망이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여인들도 그의 방망이에 관심을 보였고 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도에 도착한 오서방은 도시 외곽의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서방은 마을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오랫동안 에도에서 살았고 많은 조선인 아이들을 봐왔다고 했습니다. 볼에 점이 있는 아이라. 그런 아이를 본 것 같네. 사무라이 저택에서 일하는 것을 봤지. 오서방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디예요? 어느 저택인가요? 노파는 도시 북쪽의 한 사무라이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정원사로 일하는 것 같았어. 조선에서 온 아이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오서방은 희망을 품고 사무라이 저택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서방은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 일하는 한 소년, 볼에 작은 점이 있는 그 아이는 틀림없이 그의 아들 오랑이었습니다. 오랑아. 오서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나무들을 가지치기 하며 일하고 있었고 일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소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소년을 괴롭히지 않는 듯했고 그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오서방은 아들을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어도 잊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데려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오서방은 고민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려간다면 소년은 다시 가난한 조선으로 돌아가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면 비록 하인의 신분이지만 따뜻한 밥과 옷,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아들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딛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널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구나.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년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서방은 에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는 저택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방망이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이 사무라이의 아들과 함께 농검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본 오서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오서방은 아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몇 년 동안 에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15이 되었을 때 오서방은 그가 이제 사무라이의 견습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특별한 총애로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무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오서방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에도를 떠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오서방은 더 이상 방망이 장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살려 목수가 되었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오서방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마음에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는 외진 마을에서 목수가 되어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의 장례식을 위해 이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오서방님, 정말 당신 맞습니까?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서방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몫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숙은 오서방을 찾아온 여러 번의 방문 끝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방망이들은 나무처럼 말라갔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자꾸만 자라났지요. 오서방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정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었어? 그 방망이 장수 오서방 말이야. 문경세제 근처 과부의 집에 정착했다더라. 정말? 나는 그가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 과부가 바로 동쪽 끝집에 살던 정숙이라지. 둘이 함께 살면서 목공소를 연다던데. 들리는 말로는 1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탄다더군.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야. 오서방은 정숙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의 목공 기술로 마을에서 인정받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망이를 팔지 않았지만 가끔 정숙을 위해 특별한 목공예품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오서방은 홀로 부산으로 가서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멀리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외로웠던 과부와 아들을 잃은 박물장수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오서방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정숙과의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